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오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질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법회에 전국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37일차를 맞은 가운데 이번 순례 회양지이자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쉬라바스티 기원정사를 향한 막바지 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큰 파장을 낳으면서 성지순례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과 관련 관광문화 산업에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권 불교문화 교류의 시너지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 산중 스님들이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산중총회에선 총림 현안의 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총림으로 지정된 후 11년 만에 지정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로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오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펼쳐질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양법회에 전국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상월결사 순례단의 만행을 존경과 찬탄이란 표현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 공덕을 온전히 갈무리할 수 있도록 회양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재한 올해 첫 교구본사 주지회의.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 불교 중흥이란 기치를 내건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에 존경과 찬탄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묵묵히 순례를 이끌고 계신 회주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의 쉼없는 그런 정진에 다 함께 존경과 찬탄을 올리는 바입니다. 진우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전인 미답의 행보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회양 법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석에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곧 그 순례단이 이제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종단은 이제 이번에 그 전인 미답의 그런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상월결사 순례단의 그 구도행을 뜨겁게 환영을 하고 또 그 공덕을 온전히 갈무리할 수 있도록 그 회양의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 37대 집행부가 핵심 종책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입니다. 경주 남산 열왕곡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와 불교 전문 요양병원인 아미타 요양병원 개원에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주문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9일 날 이제 천년을 세우다 그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해서 경주 남산 열왕곡 부처님, 마해 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또 한국 불교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진우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공식 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결사 정신을 통해 종단의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우 스님 체제의 종단 집행부는 선 명상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종무행정 추진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오늘로 37일 차를 맞은 가운데 순례단은 이번 순례 회양지이자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다는 쉬라바스티 기원정사를 향해 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순례단은 어제 부처님의 고향으로 불리는 피프라흐와를 출발해 파르사까지 27km를 걸은 데 이어 오늘은 지기나마피까지 역시 27km를 걷습니다.
순례단이 가는 곳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은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냈고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 한국의 스님과 불자들에 대한 경외심이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부처님이 사대 성지를 우리가 힘들게 가는 이유는 한국 불교를 중흥시키고 또한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소 실천의 길에 나선 겁니다. 그를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그동안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 첫 여성 출가지 바이샬리, 열반지 쿠시나가르, 탄생지 룸비니와 부처님의 고향 카필라바스투 등을 순례하며 기도법회와 백팔정진 등을 통해 자성과 참회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인도순례단은 서드와푸르와 두르가푸르를 거쳐 사흘 뒤인 오는 20일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설한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 도착해 인도순례 회양법회를 봉행합니다. 회양법회에는 한국에서 온 스님과 불자,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순례단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낼 예정입니다. 반수 반인이 아니라 반현지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얼굴에 좀 시커멓게 타더라도 그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생활하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끝까지 잘 해양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한 5일 동안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상월결사 여러 순례단 우리 수행자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도 해주니까 건강하시고 23일 날 해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합 특설 무대와 우정국로 일원에서 15,00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의 응원 속에 인도순례 회양식을 갖고 43일간의 순례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유례없는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불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으면서 성지순례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과 관련 관광문화 산업에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권 불교 문화 교류의 시너지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사부대 중 108명, 43일, 1167km. 회주 자승스님이 이끄는 상월결사 순례단이 한국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8대 성지에서 펼치고 있는 만행은 매일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 내딛는 걸음걸음에 담긴 결사의 정신은 수행과 포교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하면서 성지순례 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뿌리내려 자리 잡은 만큼 우선 코로나19로 끊겼던 아시아권 불교 성지순례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성지순례가 대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관광의 느낌도 좀 있었다면 앞으로의 순례는 그야말로 불교 중흥, 세계 전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도자들이 걷는 그 길을 제대로 함께 걸어가면서 걷기 순례가 중요한 포교의 수단으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불교 여행업계는 엔데믹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데다 이번 상월결사 인도 만행이 큰 파장을 낳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사부대 중에 자체적인 인도 현지 성지순례단을 꾸리며 상월결사 순례단을 외호하고 있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가 블랙홀처럼 엎드려 있던 시점이었는데 상월결사가 뻥 뚫어준 거죠. 그래서 교계 여행사들이 움츠렸던 마음이 우선 첫째
펴졌고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뭐 변화들이 연일 지금 활자체 신문에서 보도되다시피 거의 폭발적이죠. 특히 상월결사 인도 만행이 이루어진 순례 코스에 대해 여행업계에 문의가 늘어나는 등 불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성지 순례에 대해 굳혀져 있던 부정적 인식도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순례객이 성지 순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라는 곳은 뭐 이렇게 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좀 너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한 국가다 이런 인식이 좀 강한데 도보 순례팀도 움직일 만큼 인도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자신감을 주면서 지금 저희 말고 다른 교계 여행사에도 인도 성지 순례가 올해 굉장히 많아요. 올해가 한인도 수교 50주년이란 점에서 양국 간 문화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 불교 발상지와 불교를 꽃피운 두 나라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아시아권 불교 연대를 강화하고 관광 분야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한국의 K-팝을 포함해서 상호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이번에 마련됐다라고 보고, 특히 우리 불교가 인도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또 그 과정에서 인도 사람들이 충분히 한국 문화 또 한국의 불교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스템과 앞으로의 행보가 필요하다. 상월결사와의 결합을 공고히 하고 있는 조계종은 명상과 순례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불교 중흥의 원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계종 전국 교구 본사들도 인도에 세워진 한국 사찰 분황사를 중심으로 인도 성지 곳곳에 분원을 짓는 방안 등 순례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우리나라와 부처님의 고향 인도와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사찰 음식 만찬과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가 인도 현지에서 열립니다. 현지 시간 오는 21일 저녁 6시 30분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선 인도 문화성 장관 등 양국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 사찰 음식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교류 전시회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뉴델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됩니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각각 찬디왈라 조리대학과 GD 고엔카 대학교, 주 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사찰음식 특강을 펼칩니다. 조계종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단장격으로 사회부장 범종 스님과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운 스님 등으로 방문단을 꾸려 19일 인도로 출국합니다. 조계종 쌍계 총림 쌍계사 산중 스님들이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쌍계사는 어제 경내 문화예술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산중총회를 열고 총림 현안의 건과 고산대종사 유지봉대 건을 처리했습니다. 산중총회에선 총림 현안의 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총림으로 지정된 후 11년 만에 지정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총원 106명 가운데 절반을 채우지 못한 채 총림 지정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총무원에 전달해 관련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쌍계사는 앞서 임회와 고산문도회, 본말사 사암연합회, 교구종회를 통해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에 총림 해제와 관련한 쌍계사 대중의 뜻이 총무원과 종회에 그대로 반영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치와 종교가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전당대회 후 종교계 첫 공식 일정으로 종단을 찾은 김기현 당대표에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마음을 새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가 화쟁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견들을 좁혀나가고 그걸 부추기지 않는
이제 그런 정치를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종교나 문화인들이 또 이렇게 함께 같이 담당해서 국민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편안해지고 또 서로 화쟁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이제 그야말로 선진국, 선진 시민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불교의 화쟁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같은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당 대표가 되었으면 더더욱 누구보다도 그런 점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화쟁 정신, 화쟁 사상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거 다 뛰어넘고 하나로 포섭하는 그 정신을 이어왔던 것을 이 시대에 한번 새로 다시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로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 후임으로 태고종단을 이끌 인물이 누가 될지 다음 달 18일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상진 스님은 전통 불교의 권위자로 평가받습니다. 불교음악 법음 범패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무대 공연을 펼치며 전통문화의 가치와 태고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했습니다. 지난해 양주 청년사 생전예수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중심 역할을 했고 지속적인 자비 나눔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종도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종단 발전에 힘쓰고 종도들의 염원인 교육불사에도 진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총무원 위주로만 이끌어져 가던 것을 종도 화합을 위해서 우리 교구에 30개 종무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종무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화합하는 종단으로서 사회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종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호 2번 성호 스님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장점으로 꼽힙니다. 4년 전 27대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히 치러지도록 이끌었고 이후 종단 행정부원장을 맡아 종도 화합에 진력했습니다. 또 안성 성은사 불사를 원만 회양하면서 시민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꽃절 성은사로 불리도록 하는 원력과 역량도 발휘했습니다. 성호 스님은 전 종도들과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고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태고종이 여태까지는 한 40여 년간 잠들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워서 지금 하나하나 다리를 와서 그 다리를 건너서 피 안에다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종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 모두 등록 마감 후 진행된 후보자 적부 심사를 원만히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인 4월 17일까지며 후보자 종책 발표와 종도들의 의견을 듣는 이른바 종도 종책 토론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임기는 오는 6월 26일까지입니다. 선거인단은 164명으로 구성됐으며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종단 중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차기 총무원장 후보에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충남 논산의 천년고찰 개태사가 품고 있는 역사와 불사 과정 등을 담은 사적지가 출간됐습니다. 호국종찰이자 통일성지 개태사에 흩어진 자료를 모으고 역사를 고증해온 주지 양산 스님을 이경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려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천년고찰 논산 개태사의 역사와 30년 불사 과정이 한 권의 책으로 집약됐습니다. 개태사와 관련한 사료와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정리한 사적지가 고려대화엄도량 개태사란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개태사 주지 의산당 양산대종사는 취임 후 대웅전 낙성과 사적비 건립 등 수많은 불사로 복원을 진행해 왔다면서 복원 불사 중 궁금했던 개태사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고 갈무리하는 일이 필요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사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오늘을 찬찬히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로 호국종찰 개태사가 어떤 도량이었는지를 바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사를 해보니 정말로 불사는 수월도랑이에요. 그 수월도랑은 달이 무리에 비치는 것 같은데 그건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재료 찾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재료에 준해 가지고 불사는 다음이고 재료와 역사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에 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개태사는 서기 936년 고려태조 왕건이 충남 연산의 황산에서 후백제 신검의 항복을 받아 사만을 통일한 뒤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세운 도량으로 왕건의 진영과 보물 제219호 석조 삼존불 입상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는 이 같은 도량의 면모뿐 아니라 개태사를 거쳐간 균여대사와 원명국사 징엄, 수기 도승통, 진각국사 천이스님 등의 행적과 자치도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왕건은 황산에서 후백제 신검의 항복을 받은 뒤 부처님과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백제를 이기고 사만통합의 대업을 이뤘다면서 대사찰 건립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태평의 시대를 연다는 뜻을 담아 개태사란 이름을 짓고 사찰이 자리한 황산도 부처와 하늘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천호산이라 명명했습니다. 이 나라 백성과 국민을 다치지 않고 많이 살상하지 않고 통일을 이룬 개태사로 창건하게 된 것이 지금 개태사가 태평성세를 열었으니 이곳에 모든 국민과 백성이 불자가 와서 기하고 이 나라 태평성세를 이루도록 말씀하신 왕건의 위력이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고려 공민왕은 개태사에 신하를 보내 국가대사의 기륭을 점치기도 했으며 공양왕은 옥과 옥대를 바치기도 하는 등 개태사는 창건 이후 줄곧 고려왕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고려 대장경 제작을 총괄하는 수기 도승통직을 역임했던 당시 개태사 주지 스님은 동북아 3개국 자료를 집대성하면서 대장 제작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산 스님은 현재 삼성 리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제213호 금동 대탑은 높이가 1m 55cm에 이르는 고려 최대 금동탑으로 개태사로의 조석한 환지본처도 염원했습니다. 20년의 시오시덕이라 그런 그 법률에 걸려서 못 돌려주고 못 가져온다 그런 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 법을 만든 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한기본체에서 현장에 돌려주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고 앞으로도 불자들에게 바라는 염원일 것입니다. 양산 스님은 폐사지였던 지금의 개태사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해 30년간 보건불사를 펼쳐왔고 최근에는 대형보전 보건불사를 해양하는 등 개태사를 호국종찰로 복원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이상으로 3월 1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